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8월이래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니, 뭔 벌써 8월이래? 저는 그것도 모르고 25년 반이나 왔네. 이번엔 중간점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훨씬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와, 시간이 정말 빨라요. 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내일 또 야자하네. 씨 이랬었는데 이제는 와, 벌써 가버렸다고? 시간 좀 더 줘. 하루야 좀만 더 힘내봐. 이러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 잘 보내셨나요? 우리 보통 12월, 1월 되면은 늘 야심차게 한 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하고 그게 해마다 혹은 매달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엔 진짜 한다. 진짜 한다. 최종. 진짜 최종의 찐 최종. 다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실천하셨나요? 저 또한 25년 버킷리스트를 만족스럽게 작성을 했었는데 한 달에 하나씩만이라도 해보자 하고 의지를 다졌었는데 30개 중에 8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도 나빼되긴 해요. 각 계절별로 시기별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직 여름이잖아요. 남은 가을, 겨울이 있으니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여러 개의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눈에 유독 밟히던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가장 하기 싫은 것 해보기였어요. 저 이거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들로 리스트를 채우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내다 보면 나를 채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은 드는데 아주 가끔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변화를 위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걸까? 변화를 하고 있는 건 맞을까? 이런 생각들? 왜냐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 느끼니까 실행도 더 잘 되고 결과도 비교적 빠르게 따라오는 거고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루고 싶은 욕망이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룰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 말은 즉 실패 확률이 낮은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이지 모드, 노멀 모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건 이건 말 그대로 하드 모드. 그래서 더 뿌듯하고 성취감도 배가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실패도 좌절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 그때의 짜릿함, 즐거움, 만족감은 해야 하는 것을 해낼 때의 100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하드 모드에 도전을 해봤어요. 저의 가장 하기 싫은 것은 유산소였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지구력을 요하는 장거리 달리기는 정말 약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짧게 바짝 뛰고 마는 걸 좋아했지. 그래서 계주는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신체 검사 같은 거 하면 오래 달리기 하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 어떻게든 꼼수 부려가지고 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막 대충 하고 이미 시작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그 버릇이 성인까지 이어져서 유산소를 정말 싫어했어요. 못하니까, 싫어하니까, 유산소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이 딸린다라는 걸 실감을 하면서 와, 이게 근력만 해서는 안 되겠다. 기초 체력을 위해서라도 유산소를 해야겠는데? 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와, 나 벌써 그런 나이가 왔다니. 여러분들 안 올 것 같죠? 금방 와요. 조심하셔. 그래서 남들은 몸을 키우려고 헬스를 끊을 때 저는 유산소를 위해서 헬스를 끊었어요.
와, 차마 밖에서는 못 달리겠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웬만한 대단한, 아니 미친 사람들이 아닌 이상 해낼 수가 없어요. 저는 햄스터 마냥 쳇바퀴 안에 넣어가지고 억지로 뛰고 걷게 만들어야지 겨우겨우 하는데 밖에서 뛰다 보면은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좀 지친다 싶으면 카페도 갈 수 있고 집에도 갈 수 있고 이 내 의지로 어디든 갈 수 있다 보니까 도저히 웬만해선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헬스를 끊고 한 달 반 정도는 안 가다가 아씨 안 되겠다. 돈도 너무 아깝고 무엇보다 내 체력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확신과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부지런히 하루에 한 번씩 유산소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애기라 가지고 한 3, 40분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마라톤도 나가보고 싶은 게 저의 꿈, 야망이에요. 처음 할 때는 막 의욕이 뿜뿜해가지고 이거 껌이네 하고 40분을 탔는데 한 3일 차부터였나?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와, 이걸 또 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어거지로 나가다가 처음에는 천국의 계단에서 러닝머신, 인터벌, 그러다가 인클라인 이게 차츰차츰 여러 가지로 옮겨가다가 지금은 뛰기보다는 빠르게 걷고 천천히 걷고 이걸 인터벌로 제가 지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는 선 안에서 걷고 있어요. 뭐 약간 나와의 타협이 있기는 했는데 당장 그만두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뭐 타협할 수 있잖아요. 꼭 뛰는 것만이 유산소가 아니에요. 숨만 헐떡이고 뭐 내 심박수가 올라간다 하면 뭐 다 유산소 아니에요? 이건 핑계가 아니고 진짜 유산소라는 게 제약이 없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뒀으면 하는 게 있어요. 꼭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가야지만 혹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는 것만이 진짜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든 한다, 해낸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완벽보다는 방향, 속도보다는 지속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힘을 주고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금방 지쳐버리거나 우리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에 눌려서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때로는 그 부담이 커지고 커져서 몰라 하고 다 내려놓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 조금은 힘을 빼고 숨도 좀 고르고 이렇게 제대로 하겠다,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고이 접어두고 물어봐 주세요, 스스로한테. 내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 무엇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었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 처음에 목적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이루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목적이 흐려지면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미 없이 버티고 억지로 끌려가다가 결국엔 나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위에 했던 말을 예로 들어볼게요. 올해는 유산소를 꾸준히 한다, 해낸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부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꼭 러닝머신만 죽어라 탈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1시간 혹은 뭐 매일 매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 될 수도 있고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수영, 등산, 내 컨디션에 맞게 내 페이스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막 바꿔가면서 길게 지치지 않게 나와 타협해가면서 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산소를 해낸다라는 목적을 가졌을 뿐이지 그걸 이루러 가는 길은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 변화무쌍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이걸 해야 돼. 무조건 나는 해내야 돼. 라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압박되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거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게 해요. 원래 계획이라는 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변했을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빠그러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변화가 미미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안 맞다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과정인데 힘을 너무너무 주고 있으니까 똑 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럼 그 부서진 틈으로 난 왜 못했지? 난 이것도 못하네? 하고 싶었던 건데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나 스스로를 괜히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다 쓸데없는 잡생각들이에요. 모든 게 완벽할 수 없고 원큐에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본질을,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처음 마음먹었던 의지와 목적, 이 계획이 내게 왜 필요했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꼭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은 멈춰서 숨도 고르는 것도 여정의 일부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차근차근 잘 다독여가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니다. 위에 말한 목적성도 잊으면 안 돼요. 아무튼 계획은 완벽하게 해내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목적에 다 있어야 돼요.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 다 이루어야만 하고 잘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든 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합리화가 아니고 정말로 완벽보다는 방향이, 속도보다는 지속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표를 더 오랫동안 지탱해 줄 거예요. 그러니 목표를 위해서 가다가도 잠깐 멈춰서 계획을 떠올려 보고 중간중간 본인을 점검해 보세요.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는지, 속도는 적당한지. 지금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내 계획을 흔들리게 하는 흔한 감정은 의외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더라고요. 뭐 SNS에 올라온 미라클 모닝, 5시 기상, 다이어트 5운완, 공복 루틴, 러닝,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 이런 거, 타인이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기록하는 걸 보면 우리 여러 마음이 올라오죠.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자꾸 미룰까? 저 사람은 잘 해내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런 비교의 감정,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 계획이 무너진다기보다는 방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보다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 본인도 스스로가 못마땅하다라는 거 아닐까요? 내가 미루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자책을 하기보다는 더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던가 누군가는 타인의 루틴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거나 도전 정신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문제는 그 자극을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의무감이나 자책으로 받아들일 때예요.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잖아요. 나만의 템포, 나만의 페이스가 있을 텐데 내 계획이 자꾸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조정되고 내가 힘들어도 타인이 성공했다라는 그 방법을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고 결국 지치고 나면은 이건 나랑 안 맞아 하고 깨닫고 혹은 쟤는 했는데 나는 못하네 하고 더욱 깊은 자책에 빠지거나 완전히 흐려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누군가의 루틴이 자극이 되었다면 그건 훌륭한 재료가 되겠지만 그걸 내 삶의 방식으로 요리해내는 건 나만의 몫이잖아요. 나만의 해석, 나만의 방법. 그러니 자극은 받아들이되 이걸 나는 어떻게 나답게 해볼 수 있을까? 하고 나만의 템포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해보세요. 자꾸 타인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려고 하고 조급해하고 채찍질하지 마시고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혹은 재정비를 할 때 이 2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두 번째, 지금 내 감정은 어떤지. 이 2가지 질문은 계획을 세울 때도 지키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주는 리마인더가 될 거예요.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망치더라도 의지 부족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계획이, 그 방식이 나의 리듬과 맞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 계획이 흐트러졌을 때는 처음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러기 위해선 계획을 세울 때 그 마음을 기록해놔야겠죠. 당시의 다짐, 설렘, 불안, 고민, 걱정까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다시 읽고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는 거죠. 아, 내가 이걸 하려 했던 이유는 이런 거였지. 그때 당신은 이걸 좋아했구나. 다시 한번 부딪혀볼까? 아, 나는 조금 더 나다워지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지. 그래, 맞다. 이걸 떠올리는 순간 당시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오면서 다시 방향을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처음만 기록해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변화의 과정을 기록해두면 우리가 막힐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늘어져 있을 때 그걸 다시 펼쳐보잖아요? 그럼 의지가 불타오르기 더 수월해요. 그 횟수가, 텀이 줄어들면서 나중엔 찾아보지 않아도 스스로가 잘 찾아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계획은 마치 여행 같아요. 목적지를 정하고 디테일한 계획을 짜지만 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비가 오면 잠깐 피하러 갈 수도 있고, 햇살이 좋으면 괜히 더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웨이팅이 많으면 이름 모를 가게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진짜 과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계획은 완성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반년 동안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낸 게 많이 없다고, 혹은 잊고 있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더 스스로에게 유연하게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세요. 너무 멀리 보고 빨리 가기보다는 나를 다독이면서 천천히,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향만 잃지 않았다면 우리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해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나의 이유, 나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에게도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도 저한테 들려준달까? 저 역시 스스로한테 가혹한 편이라 가끔은 아직도 이거밖에 못했다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기를 엄청 죽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어렵지만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더라? 내가 바랬던 건 뭐지? 나는 어디에 있지? 난 지금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처음 그 마음을 다시 꺼내보면 다시 차분해지면서 의지가 불타오를 때도 있고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혹은 처음엔 이랬지만 지금은 조금 목적성이 달라졌어 하고 수정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속도나 완벽함보다는 계속 이어가는 힘이 제일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금은 느슨하게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의 변화에 갈증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영상을 찾아본다고요.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스스로 다독이는 말이 아주 중요하고 좋겠지만 가끔은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말이 크게 마음에 남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말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당탕탕 정신없는 하루들이 쌓여가지고 벌써 반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우리에겐 반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 무리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저 나답게 천천히 계속 올해의 나를 끝까지 함께 완성해봐요. 그럼 25년 중간점검, 반년이 지났다. 준아야, 좀 뭐 했냐? 계획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음껏 공유해주시고요.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